이제 한국의 라인업은 11명 모두 유럽파로 채울 수 있을 정도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 한국의 이 빅리그 유럽파 선수가 벤치 신세도 못한다는 사실은 중국에 크나큰 충격을 선사했다. 유럽은 전세계 현대 축구계에서 가장 거대한 시장 규모와 압도적으로 수준 높은 리그들을 보유한 주류 지역으로 꼽힙니다. 이제 유럽 리그는 전세계 축구 선수들에게 꿈같은 무대와도 같죠. 특히 유럽 5대 리그로 꼽히는 빅리그에 속해 있는 클럽에서 뛴다는 것은 그 해당 선수는 물론 자국 축구의 위상을 높이는 하나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한국 축구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선수들이 유럽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국 축구 최초의 유럽파인 차범근은 당시 세계 최고의 리그로 꼽히던 서독 분데스리가를 평정하며 지금까지 유럽에서 인정받는 전설의 반열에 올라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한국 선수들이 유럽에 활발하게 진출하기 시작한 시점은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부터였습니다. 한국 축구는 아시아 최초로 전무후무할 월드컵 4강이라는 역대급 신화를 달성하며 당시 대표팀 멤버들이 유럽 구단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이 시기 박지성, 이영표, 송종국, 이천수 등이 잇따라 유럽으로 진출하며 해외파의 숫자가 크게 증가했고 이들을 흔히 2002 한일 월드컵 세대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한일 월드컵 세대를 이어받은 명문 세대가 또 등장하는데요. 바로 런던 올림픽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2002년을 잇는 황금 세대로 평가받았는데 이때 기성용, 이청용, 박주영, 구자철, 지동원 등이 K리그와 대표팀에서의 활약을 인정받아 유럽 5대 리그나 명문 클럽으로 바로 직행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당시 국내 전문가들과 국내 축구 팬들은 2002년과 2010년 중 어느 세대가 더 황금 세대인가? 라는 토론을 벌이기도 했는데 그만큼 한국 축구의 맹위를 떨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2023년 한국 축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세대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유럽파, 대한민국 축구의 역대 최고 황금 세대가 도래한 겁니다. 이미 유럽에서 활약하던 김민재는 나폴리에서 바이에른 뮌헨, 이강인은 마요르카에서 파리 생제르맹으로 각각 이적하며 박지성에 이어 한국인 선수가 유럽에서 손꼽히는 빅클럽에 입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캡틴 손흥민은 그의 이력을 설명하는 것이 무의미한 수준이며 현재 한국 축구 유럽파는 양적인 숫자의 증가는 물론이고 질적으로도 역대 최고 수준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역대 한국 축구 월드컵 대표팀 명단에 유럽파가 포함되기 시작한 것은 1986년 멕시코 월드컵부터이지만 유럽파만으로 베스트 11을 채울 수 있는 시대가 멀지 않은 것은 이번 세대가 처음입니다. 이미 2022 카타르 월드컵 이후 대표팀의 최전방을 책임지고 있는 황의조, 조규성, 오영규까지 공격수 3인방이 모두 유럽파로 채워졌는데 이는 한국 대표팀 역사상 최초이며 여기에 한국 축구의 전통적인 강점인 이선은 스트라이커도 가능한 손흥민을 필두로 이강인, 이재성, 황희찬, 정우영 등 더블 스쿼드도 가능한 유럽파 뎁스를 갖췄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축구 경기가 끝난 이후 중국 매체 즈보닷컴도 한국 축구의 이러한 점을 집중 조명했는데요. 매체는 대패만 하지 않는다면 승리한 것, 한국을 이길 확률은 1% 되지 않는다라는 보도까지 했고 중국 팬들도 이례적으로 한국을 이길 생각하지 마라라는 반응을 보이며 한국 유럽파의 맹위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전이 끝난 이후 중국에서는 한국 축구의 유럽파에 관해 다루는 특집 방송까지 편성된 가운데 소름 돋는 사실 하나가 중국 축구 팬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생각해보니 한국의 이 선수가 벤치에도 들지 못한 것을 보며 충격에 빠진 것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국제축구연맹 피파도 주목했던 2023 U20 월드컵에서 자신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린 배준호였습니다. 당시 배준호는 U20 월드컵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요. 오죽하면 피파는 이탈리아와 한국의 4강전에서 배준호를 단독으로 주목하며 창의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플레이를 선보인다. 배준호가 공을 잡으면 한국은 환호하고 상대는 절망에 빠진다고까지 평가했습니다. 적장이었던 이탈리아 감독도 배준호를 향해 굉장히 훌륭한 선수, 그는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혀를 내둘렀을 정도이죠. 당시 배준호를 향한 평가는 한국은 도대체 왜 이런 인재들이 끝없이 나오는 것이냐며 중국에서도 화제가 됐는데요. 배준호가 U20 월드컵에서 활약을 인정받아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10시즌 동안 경쟁한 스토크시티로 이적했을 때는 중국 팬들은 배 아파 나뒹구는 듯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스토크시티가 EPL에서 저력을 보였던 것을 감안하면 한국에서는 2003년생의 유망한 또 한 명의 프리미어리거 탄생이 유력하게 된 셈이죠. 이런 배준호가 이번 한국 국가대표팀 벤치에도 못 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중국 팬들은 그야말로 소름이 끼치고 말았는데요. 중국 팬들은 한국 유럽파 특집 기사를 보고 웨이보 등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중국인이었으면 기뻐서 눈물 흘렸을 정도의 재능인 배준호가 한국에서는 후보에도 들지 못한다는 게 한중 축구의 수준 차이를 실감나게 만든다. 어떻게 다른 선수도 아니고 배준호가 명단에도 못 든다는 거냐. 배준호가 벤치에도 앉지 못한 걸 보고 있으면 격차를 느껴 분하다가도 한국 이선 자원을 보고 있으면 이해가 된다. 황희찬, 이재성, 이강인. 도저히 아시아급이라고 볼 수 있는 차원이 다른 선수들이 포진해 있다. 배준호가 중국으로 귀화할 의향이 있다면 특급 대우를 해줄 수도 있다.
한국의 괴물 같은 선수들 사이에서 도태되느니 차라리 중국으로 와라. 배가 부른 한국 축구 팬들은 배준호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도 않을 것이다. 배준호뿐만이 아니다. 스코틀랜드의 명문 셀틱에서 뛰는 오현규와 양현준도 경기장을 밟지도 못했다. 한국과 중국의 축구 경기는 진정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우리가 지금 한국을 만나면 마치 부탄이나 몰디브 축구팀처럼 두들겨 맞을 것이다. 지금 한국 축구의 수준은 버스를 세운다고 해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경기에서 웨이시아오와 우레이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배준호 정도가 벤치를 데우지도 못하니 할 말이 없다. 그냥 한국과의 경기는 기대하지 말자. 사실 중국의 열등감을 보고 있으면 이제는 안쓰러워질 정도인데요.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이 집권할 때부터 덩샤오핑의 살아 생전의 소원이 중국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는 걸 보는 것일 정도로 축구광이었습니다. 그래서 덩샤오핑은 중국 축구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유학 시절 자신의 식비를 아껴가며 축구를 관람하곤 했던 덩샤오핑은 부총리 시절인 1964년 5월 브라질 프로팀을 중국으로 초청하여 중국 국가대표팀과 경기를 주선하였는데 이는 공식적으로 프로스포츠를 부정해오던 중국에서 최초로 해외 프로팀이 경기를 가진 사례로 기록되었죠. 이후에도 덩샤오핑은 축구 대표팀을 근본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국내 축구리그부터 성장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1980년 현재의 중국 슈퍼리그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리그를 출범시켰습니다. 게다가 선수뿐만 아니라 축구 심판 육성을 위해 인재들을 독일에 유학시킬 것을 지시하는 등 중국의 축구 발전을 위해 디테일한 곳까지 신경을 엄청 썼죠. 하지만 이러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대표팀의 성적은 개판이었고 이때부터 한국에 대한 열등감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978년 중국 국가대표팀은 12월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성사된 최초의 한중전에서 0대1로 패하며 공안증에 첫 발을 내딛었고 이후에 필리핀에서 다시 한국과 아시안컵 예선으로 맞붙었으나 또다시 무기력하게 패배하면서 패배의식이 누적되었죠. 특히 중국이 1987년 서울 올림픽 예선을 통과했을 때 중국 전역이 축제 분위기였는데 서울 올림픽 본선에서 한 골도 넣지 못하는 치욕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중국 역대 지도자 중에는 자타공인 축구광들이 많았고 작은 거인으로 불리는 덩샤오핑을 비롯하여 현재 그 지도자 역시 중국이 월드컵에 출전하고 월드컵을 개최하고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것이 자신의 세 가지 소원이라 말할 만큼 축구에 진심으로 빠져 있었습니다. 중국은 축구굴기라는 축구 실력으로 우뚝 일어서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요.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중국 축구 개혁 종합방안 쉰개조에서 제시된 목표를 보면 아시아 인류 수준의 프로축구를 만들고 아시아 선두 실력을 확보하는 것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기적인 유소년 인재 육성을 위해 고등학교 입학시험에서 축구를 공식적으로 포함시켰고 거기다 전국에 무려 2만 개나 되는 축구 전문학교를 설립해 축구 인재 육성에 나섰죠. 이 프로젝트에서 중국의 목표는 이른바 2,000명의 리오넬 메시 만들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중국은 2006년, 2010년, 2014년, 2018년, 2022년 5개 대회 연속으로 월드컵 예선에서 탈락했고 한국 축구에 대한 열등감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데요. 아예 이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다가오는 대결에서 박살내버리기를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